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알긴 할까? 힘든 일은 왜 한 번에 일어날까? 나에게 실망한 하루 눈물이 보이기 싫어 의미 없이 밤하늘만 바라봐 작게 열어둔 문틈 사이로 슬픔보다 더 큰 외로움이 다가와 더 나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빛이 있다고 분명히 있다고 믿었던 길마저 흐릿해져 점점 더 나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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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안녕하세요.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은입니다. 네, 엄주원입니다. 오늘 신청곡이요. 네. JHJ님이 청하셨어요.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어제 거구나. 이산하님이 이산하님이 신청하셨고, 청해신. 옥상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아, 네, 그렇군요. 왜 네. 제가 어제 걸 보고 있죠? 그게 죄송해요. 스크롤의 압박입니다. 네. 이산하님 오늘도 네,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이 노래 들으면 괜히 위로받는 느낌. 네, 이 오늘 수능이 있었으니까 이산하님이 특별히 신청하신 거겠죠. 딱이다. 네, 수능 날 옥상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하고 또 하나 더 있잖아요. 늘 할 수 있을 거야. 강산에 넌 할 수 있어. 뭐 이런 노래들이 너라면 단골, 이거? 네, 단골 노래. 네. 또 있어요. 괜찮아, 잘. 아,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이게 돼요. 뭐죠, 이름? 그거는 제목 슈퍼스타. 맞아. 그거는 괜찮아잖아요. 못 봐도 잘 될 거라는 뜻이니까 그런가? 걔는 맞지 않아요. 네, 걔는 맞지 않아요. 슈퍼스타 누가 불렀죠? 그거는 현철 무슨 현철이죠? 한철! 이한철. 네. 한철은 사랑은 나비인가 네, 봐고요. 이한철. 쭈쭈이님, 지장구님은 학력고사 세대셨죠? 네, 저는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이럴 때 조금 네. 세대 차이 느껴집니다. 네, 주원 평소에 안 씨는 느껴지는데. 주원 씨는 저는 수능 봤습니다. 수능 세대. 네. 근데 저는 오늘 수능인지도 어제 프리데스크 하면서 알았어요. 주위에 수능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조금 네. 실감은 안 나는데 그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1년 동안. 예. 괜찮아 잘 될 거야 보다는 수고했어 오늘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수험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괜찮을 거예요 아마. 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네. 본인들은 안 괜찮은데. 본인들 하나도 안 괜찮은데 주위에서 옆에서 괜찮대. 괜찮다고 하면 오히려 열받죠. 자
낮에 눈에 띈 기사 가시죠. 하나 보겠습니다. 네. 아, 수능 얘기네요? 수능 얘기입니다. 아, 좋죠. 아 이게 일생일대 정말 중차대한 날인데 과연 왜 늦지? 근데- 왜 실수를 하지? 왜 깜빡하지? 하지만 근데 매년 이 기사는 매년 왜 이런 나와요? 일이 있습니다. 자, 리바이벌. 자 포천에서는요 수험장을 착각한 수험생 경찰이 순찰차로 1.8km를 33분 만에 주파해서 야. 다른 데로 데려다 줬고요. 통영에서는 휴가를 나와서 시험을 치르려던 군인 수험생이 고사장을 잘못 찾았다. 이것도 입실 마감 15분 전이었대요. 그래서 경찰이 7km 떨어진 다른 수험장으로 빛의 속도로 이송을 했습니다. 아. 양주에서는요. 신분증을 집에 두고 와서 돌아가고 있다. 제 시간에 못 갈 것 같다. 그래서 역시 순찰차로 수험생 이동시켜서 늦지 않게 입시를 했고 시계를 집에 두고 왔다. 발동동. 경찰이 시계를 빌려줬습니다. 도시락이나 신분증 두고 왔어요. 경찰이 싫어하죠, 집에 지금. 가서 픽업해서 갖다 네. 줬습니다. 그리고 수험표가 든 지갑을 택시에 두고 소설 같다, 내렸어요. 소설. 택시 기사를 수소문해서 지갑을 넘겨받은 뒤에 수험장으로 옮겨줬다고 합니다. 야, 수능 사례가 감독관이 도움을 요청한 사례도 끊이질 있었습니다. 않네요. 7시 20분까지 그 수능 시험장에 갔어야 되는데 차 문이 열리지 않아요. 이렇게 7시에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경찰이 또 날라줬다고 야. 합니다. 아니, 경찰관이 이런 일 하는 분들은 아닌데 정말 바쁘신 분들인데 예, 그리고- 시계를 빌려두고 네, 수능차 문이 고장나서. 아, 참. 근데 이거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전남 순천에서는요. 뭐예요? 그 수험장에 도착한 수험생이 음. 또 다른 학부모, 그 자녀를 내려주고 이렇게 돌아서 나가는 그 운전자 학부모의 차에 치여서 아유. 발목이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아. 다행히 이 수험생이 병원에서 시험을 치르는 아. 것을 허가를 받아서 병원에서 시험을 치렀다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 수 아, 있지는 좀 이 친구 너무 안 됐다. 걱정스럽습니다. 본인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아, 다른 참. 그 인천에서는 수험생 2명이 잇따라 쓰러졌습니다. 한 명은 복통으로 수험을 이럴 수 쓰러졌고 있어요. 한 명은 졸도했는데 신경성으로. 두 사람 모두 시험 포기각서를 쓰고 올 수능은 치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참나.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으면 옆에 계신 정철진 그랬겠어요. 평론가님도 학력고사 세대신가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뭐 자, 오디오 출연해 주시죠. 학력고사 세대가 맞고요. 네. 제 때는 한 3년간 특이했던 제도에 제가 희생양? 뭐였죠? 일단 주관식이 있었어요. 저도 있었어요. 5개씩. 그래서 네, 주관식 역사 국사의 다섯 주관식을 개씩. 써야 네. 그러니까 필기로 주관식을 써야 5개씩. 되는 게다가 하나가 있고 수학은 앞에 주관식 2개는 풀이 과정도 썼어요. 풀이 과정도 써야 네. 돼요. 그래요? 같은 그런가? 90이시죠? 네, 네. 90이잖아요. 9092 똑같은 세대. 그럼 이건 어때요? 우리는 그 이건 지원했던 학교 학과의 저도예요. 강의실에서 시험을 봅니다. 저도예요. 아, 진짜로? 선지원. 자, 그만. 선지원, 지금 선지원. 우리 단 구독자분들 한 전혀 군데 공감 선지원. 못하고 계십니다. 단 한 하고 군데 감독관이 대학 교수야. 지도 교수가 단 감독관이야. 한 군데 선지원. 네. 아주 아싸라지 않았습니까? 월드 경쟁 그만하라고 없어졌어요. 그리고 네. 그 제도 네, 없어졌습니다. 그 제도 없어졌습니다. 자, 라떼 전쟁 그만하십시오. 네. 근데 여기 뭐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도 굉장히 뭐 모르는 척하는데 다 모르는 척하는데 다 아시는 거 아시는 아닙니까? 거 아니야? 단답형 수학만 주관식 있어요. 지금도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지금 수능은 주관식은 다 주관이 있었어요. 없는데. 응. 수학 있었죠. 자 그러면 얼른 자 얼굴 출연 가시죠. 네, 대입에 대한 추억은 여기서 정리하고 8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자, 알아두면 돈 되는 경제 금융 소식을 정리합니다. 목소리 출연 이미 하신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재밌으시죠? 저희 프로. 아니 지금 잠자는 숲속의 히피님이 국민학교 때 한 반에 103명이 있었다는데 선배님이신데요? 제 때가 한 반에 한 70명. 저희도 100명은 저희도 약간 100명은 오전 오후반 세대세요? 맞아요. 오전 맞아요. 오후반. 마지막 세대. 오전 오후반 네. 세대시죠? 네. 한 반에 100명 이거 맞나요? 우리 너무 잠자는 학생이 많아서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서 수업을 했었어요. 아니 두 분이 다닐 아니, 때요? 저는 아니었어요. 아니죠? 71년이 마지막이었어요. 깜짝아. 한반 70명 세대. 71년생이 마지막이었어요. 자, 이제 그만합시다. 그만. 네, 그만하고 자, 오늘 라떼 얘기는 자, 끝이 경제 없어요. 얘기해 보겠습니다. 100명은 짱이다 하셨습니다. 6.25 사변 때. 6.25 사변이냐. 103명이 어떻게 103명은 정말 굉장하시네요. 아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시골 학교는 선생님이 부족하니까
두 반으로 나눌 거를 이제 한 반에. 아니 아는 척하지 마요. 아닌가? 왜냐면 제가 시골에 있어가지고. 아는 척하지 마요. 네. 어렵다. 먼저 이 뉴스부터 가겠습니다. 네. 자, 사우디의 네. 미스터 에브리띵 살만.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3년 5개월 만에 방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한의 가장 큰 이유가 네옴시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선 빈 살만 왕세자가 그렇죠. 왜 이렇게 중요한 인물인가 그거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 역사를 보면 네. 네. 어떤 시대의 변곡, 중요한 때 어떤 거기에 걸맞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그 인물이 그 세대를 그 시기를 만든 것인가, 그 시기가 그런 인물을 필요로 했나. 이게 이제 늘 하나의 역사의 숙제인데 그렇죠. 지금 중동과 산유국들은 절체절명의 기로에 있죠. 왜냐하면 땅 속에는 엄청난 원유가 묻혀 있지만 이제 못 씁니다. 아. 네. 진짜 못 써요. 2050은 0 탄소 중립이고 그렇죠. 2025, 2030년만 돼도 내연기관차를 이제 안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석유의 시대가 끝이죠. 바로 이러한 시대에 공교롭게도 무함마드 빈 살만이라는 그런 스타일의 인간이 인물이 거기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장으로 등장하게 되는 이게 참 젊죠? 예? 젊죠? 85년생 37살이고요. 네, 37. 아시겠지만 거기 왕세자, 왕조, 공주가 엄청 많아요. 많죠. 몇천 네. 명 이상이 되는데 속된 말로 다 제낀 거죠. 제끼고 현재 왕 계승 서열 1위에 야, 등급. 능력이 있나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식 수반의 자리에 오른 인물이 빈살만이고요. 빈살만. 재산이 재산이 2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2조 달러. 환율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한 2,600조 이상, 예, 2,700조, 800조가 야. 되는 것이고, 자, 이 빈살만 스타일 여러분들 뭐 여러 차례 저희가 말씀드렸죠. 개념이 안 서는데요. 뭐 미국과도 뭐 당당하게 네. 맞서고 오히려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뭐 러시아와 같이 사진 찍고 푸틴이랑 이제 이런 인물인데. 이 빈살만이 이제 중동의 미래, 나아가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를 봤을 때 이제 안 되잖아요. 네. 석유 팔아서 살아왔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네. 못 팔- 그랬을 때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 네옴시티라는 것을 꺼내 들었고 이게 처음 이야기 꺼낸 게 한 2015, 16, 17 요때부터 이야기를 해오다가 탄소 중립이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더 빨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완전히 여기에 지금 네옴시티에 올인하고. 올인을 하고 있게 되는. 그런데 이 네옴시티가 좀 이따 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구현을 해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첨단 기술력이 필요하고요. 아. 그 기술력을 가진 나라, 그 기업은 우리 대한민국에 또 다 포진되어 있어서 이제 이번에 오늘 새벽이었었죠. 그래서 네. 전격 방한을 했습니다. 네. 아니 공사비만 해도 700조에 육박하고 소개 영상도 장난 아니고 그 소개 글만 봐도 이게 판타지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비현실적인데? 그러니까 블랙팬서의 이게 와칸다를 현실화한다 이런 뭐 생각이 이런 들어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네, 네, 네. 실제로 이건 비화인데 예. 그 빈살만 왕세자가 그 블랙팬서를 되게 즐겨 보고 나서 좋아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런 헐리우드 영화를 잘 허가를 안 하는데 1호 상영 허가된 작품이 블랙팬서였습니다. 블랙팬서였다. 네. 블랙팬서 보시면 여러분 거기 와칸다 포에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네옴시티를 와칸다처럼 만들고 싶은 꿈이 있지 않았나라는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방어막도 이렇게 있을까요? 있고. 돔이 이렇게. 예, 그러니까 막 그 영화를 변하고 보면서 사람들은 다 저걸 판타지라고 보는데 내가 현실화 해봐? 이런 생각을 했나 그러니까요. 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 돈이 있으니까. 돈이 있어요. 공사비가 현재로서는 5천억 달러입니다. 우리로 이제 환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700조, 뭐 한 680조 이 정도가 되는 700조짜리 이제 공사를 하게 되는데요. 예. 이 네옴시티 크게 한 세 가지 구역으로 구성이 네. 돼 있거든요. 세 가지요. 네, 처음이 더 라인이라는 것, 더 라인. 그다음에 옥사곤, 트로제나 이렇게 돼 있는데 더 라인은 주거단지예요. 왜냐면 거기 사우디 국민들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100만 명을 이주를 시킨 다음에 나중에는 900만 명, 1000만 명까지 와우. 이 더 라인의 주거단지를 이제 만들고 네. 지금 동영상 나오고 소개 영상 나온 게 대부분 다 이 더 라인입니다. 네. 이게 이제 미러 시티를 만드는데 양쪽에 마치 거울을 바라보듯이 건물이 170km에 쭉 씁니다. 그 영상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아, 영상 오늘 준비할 거 그랬네요. 예, 양쪽에 이제 건물들이 착착착착 서게 되는 어. 뭐 200m 떨어질 때마다 하나씩 서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도저히 한번 구현될 찾아보세요. 수가 없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 그 빌딩은 다 스마트 빌딩입니다. 하고 거기에는 하늘을 나는 차가 UAM이 다니고 네. 모든 자동차는 다 자율주행으로
가고 그 모든 게 다 로봇이 하던데요. 로봇도 하고 그런 거죠. 이제 거기에는 화폐도 없죠. 거기서 뭐 어떻게 뭐 몇 달러 주고 거슬러 받겠습니까? 다 이 손에 뭐 뭐죠 그 우리 생체 인식칩이라고 네. 하는 것들을 다 뭐 부착돼서 워치가 아니고? 워치 아니고 뭐 아. 그런 걸로 가게 되는 이제 그게 더 라인이고 또 하나 구역이 트로제나라는 곳인데 이 네옴시티가 이 사우디의 북서부에 있어요. 네. 거기가 요르단 또 이집트까지 산악지대 사막이 있거든요. 여기를 문화 관광 특구로 관광지구로 만든다는 거고 이게 실은 캐시카우가 될 것 그쵸, 같아요. 그쵸, 예. 그쵸. 하고 이제 거기에 좀 포부가 2029년에 동계 아시안 게임을 그 트로제나 구역에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최종 완공은 2030년 완공인데요.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더 라인은 2025년에 끝내겠다. 벌써 주거는 있어요? 먼저. 그 다음에 만들고 이 트로제나를 만들고 마지막에 옥사곤이라는 데가 이제 공장 산업단지. 아, 산업. 이게 제 생각엔 발전일 것 같아요. 거기도 이제 석유를 한 방울 못 쓰니까. 그러니까 다른 걸 생산하겠다. 예, 거기가 그린 수소가 들어가게 될 것 같고 그린 수소라는 거를 짧게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수소를 우리가 수소 에너지 하는데 지금의 수소 에너지는 가짜입니다. 왜냐면 물에서 수소를 뽑아내는 이 과정을 네. 현재 화력으로 뽑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반칙이죠.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수소는 찐이지만 그렇죠. 수소 추출을 화력으로 화력 하면은 에너지가 아니지 들어가면 안 하니까 되죠. 탄소가 지금 나오죠. 그린 수소라는 찐 수소를 하려는 건 뭐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추출하는 것부터 풍력 태양광으로 완전 신재생으로 추출해서 그걸 가지고 그린 수소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요 과정인데 이것을 아마 구현하게 되는 이제 최초의 나라가 이제 거의 사우디아라비아가 될 거. 그래서 더 라인, 옥사곤, 트로제나로 또 구축이 돼 있고 더 라인 쪽을 이제 먼저 이제 거기 주거 단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와. 거기에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할 근데 것이거든요. 아파트 한 단지 만드는데도 2, 3년 걸리는데 그러니까. 그 더 라인 그 대단지를 2, 3년 안에 될까요? 엄청 건설 회사들이 한두 군데가 뛰어드는 게 아, 아니겠죠. 돈. 전 세계의 건설 돈이 회사들을 있으면 해서 예, 하고 뭐 네. 24시간 돌리겠죠. 24시간 예, 돌리고. 돈이 있기 네. 때문에 그 돈을 받은 여러 이상 예, 업체가 수주를 한 한꺼번에 곳이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또 난다긴다 하는 에이스들, A급들이 이제 출전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공사 기간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그걸 본 처음에 설계도를 봤던 전문가들 중에서 상당수는 또 저거 허구다. 아. 그러니까 구현이 안 된다라고 또 비관론을 아직도 펼치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모르죠.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도 이게 한 10년 전에 보면 네. 뭐 이렇게 될 네, 줄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누가 네. 알았습니까? 누가 알았어요. 누가 네. 알았습니까? 예, 그렇기 이런 때문에 방송을 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유튜브도 몰랐던 때니까. 네. 아, 자, 그럼 대단하다.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 만났습니다. 예, 예. 지금은 아마 우리나라 재벌 그룹들과 회동하고 네, 있을 네. 것 같은데 오늘부터 뭐 여러 가지 소식이 들리긴 하더라고요. 성과가 어떤 게 있을 걸로 예상하십니까? 근데 오늘 나온 성과는 일단 알려진 성과입니다. 이게 네. 무슨 얘기냐면 11월 초에 이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수주 지원단 네. 그래서 이제 수주를 따내야 되니까 국토부 차원에서 가서 뭐 협의를 좀 했고요. 아, 사우디아라비아도 실무진도 와서 이제 밑작업을 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수반이 오니까 수반이 협의하진 않잖아요. 이미 우리가 그때 뭐 어디 정상회담이다 하면 물 밑에서 물 밑에 다 해놓고 그렇죠. 사인만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때 작업들이 오늘 다 돼서 지금 26건의 네, 양해각서는 양해각서를. 체결이 오. 된 것 같아요. 네. 뭐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건설 쪽, 도로 쪽도 있고요. 특히 뭐 그린 수소, 공장 관련한 전력도 있고요. 화학 공장 같은 경우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뭐 공기업까지 포함해서 양해각서가 체결이 됐는데 이제 이 부분은 그냥 알려졌고 소소한 부분이고 우리가 원하는 건 플러스 알파잖아요. 네. 근데 오늘 일정을 좀 봤더니 낮 12시에 나간 거예요. 오후 12시에. 네. 하고 막 천막으로 다 가려가지고 쫙 나갔는데 그가 향한 곳은 어디였느냐? 한남동이었습니다. 네. 한남. 예, 그래서 한남동 공간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남을 네. 가졌다라고 네. 합니다. 네. 꽤 긴 시간이었더라고요. 맞아요. 점심까지 먹었더라고요. 점심까지 네. 먹었고 그래서 그 얘기는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다시 롯데호텔로 왔고 네. 아까 한 5시 10분 이 정도의 속보가 뜬 거 네. 보니까 총수들이 네, 뭐 이재용 부회장 네, 도착, 롯데호텔. 최태원 회장 네. 도착, 네, 네. 속속 도착. 네. 그래서 이제 그 회의가 끝나고 이제 그 결과물들에 시장이 다시 한번 그렇겠죠. 초점을 좀 맞추고 있고요.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이재용 회장과 빈살만은 오랜 친분을 또 네. 유지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하는데 제가 이제 앞서 뭐 뉴스하고 그럴 때 댓글을 좀 보니까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뭐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 이분들도 다 재산 10조 원 이상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것도 대단한데 그러니까 10조 원 이상이 2,800조를 만날 때 어떤 느낌일까? 그런 느낌. 야. 과연 이재용 회장은 빈살만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일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느끼겠네요. 우리가 이재용 회장을 볼 때 느끼는 그 비현실감을 이재용 회장도 그 빈살만을 보면서 느끼지 않을까요? 더하게 더 할 수도 있어요. 뭐 더 하죠. 예. 네. 수도 있어요. 수백 배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야. 우리 기업들한테 의미가 있는 것은 수주도 필요하잖아요. 네. 지금 수출도 네. 벌써 8개월 연속 무역 적자인데다가 우리는 달러를 벌어 들여야 어쨌든 돌아가는 그런 구조인데 한국 경제가 이것이 정말 제2의 중동 붐 뭐 이런 정도의 또 하나의 성장 동력이 됐으면 좋겠고 네.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네옴시티라는 게 테스팅 베드입니다. 네. 즉 뭐냐면 우리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고 UAM이라고 하늘을 나는 차.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늘을 나는 차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중간 부분을 그렇죠. 예, 바퀴를 다닙니다. 이렇게 예, 접고. 네. 이렇게 접고 다니는. 그거 어디서 해봅니까? 그렇죠. 테스트 베드가 될 것 같아요. 테스트 베드가 돼요. 완전한 네. 스마트 시티일 테니까 네. 우리 기술력을 다 해볼 수 있는. 다 해볼 수 있죠. 아. 네. 빌딩도 스마트 빌딩 네. 하지만 실은 제대로 된 거 안 해봤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면 지금은 리노베이션을 해야 맞아요. 되니까 음. 지을 때부터는 안 해봤잖아요. 도로, 터널 이런 거 이제 야. 도시 하나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기업- 일을 창조하니까 네. 우리 기술력을 거기서 다 한번 한번 써먹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도 엄청난 도전이네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좀 의미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얘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답변을 짧게 해주셔야 될 네.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네. 주식시장에서 뭐 상식적으로 볼 때 이 관련주가 올라갈 것 같은데 왜 하락했을까요? 주식에 롯데가 오래 올랐대요. 네, 로템 같은 네. 것들 그러니까 주식에 오래된 경험이 있죠. 음.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판다. 팔아라. 아. 그러니까 빈살만이 왔다 온다까지는 소문. 아. 이때는 주가 시세가 낮다가 음. 왔어라고 하면 떨어졌죠. 재료 소멸이 아. 되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많이 떨어졌었고 실질적으로 정말 연이 단 것은 삼성물산, 현대건설 여기는 좀 수주를 땄고요. 한미글로벌도 이 설계하는 데인데 네. 이제 설계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그거 좀 미미합니다. 지금 그걸로 주가를 시세를 나오기는 좀 그렇고 이제 앞으로 나올 소식들에서 1차 네옴시티 관련주들은 이제 시세가 한번 무너졌고 다시 보는 여기를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얘기. 환율. 킹달러 힘 빠진 얘기. 네. 자. 한 주간 원달러 환율 1,305원 선까지 떨어졌어요. 오늘은 조금 올랐어요. 1,339원으로 마감했는데 이런 반전의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봐야 될까요? 힘이 지난주 빠진 건 목요일 맞나요? 네. 네, 많이 빠져. 지난주 목요일 날 1,400 뭐 10원, 20원 때 맞아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발표되고 아, 다음 주 목요일에 맞아요. 만납시다 했는데 네. 그때 결방을 했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7.7 나오고 네. 완전 한번 이제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핵심은 예상한 것보다 물가 상승률이 덜 나왔고 덜 나왔죠. 그렇게 되니까 7.7이었으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느덧 정점을 찍은 게 아니라는 정점론이 힘을 얻었고요. 그러게요. 그러면 연준도 이제는 긴축 강도와 속도를 늦출 거라는 것이 힘을 얻었고요. 그러면서 달러의 힘이 빠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또 너무 과하게 빠져버리면 뚝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져 버려서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1,360원에서 1,380원 라인을 깨야 된다. 얘를 그냥 박살을 내버려가지고요. 1,305원까지도 여기 환율에서 맞아요. 왔습니다. 맞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레벨은 1,200원 가는 거야 하다가 지금 오늘은 또 올라와서 네. 1,340원까지 네. 지금 여기에서 지금 달리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일단 1,360원으로 또 들어가면 안 돼요. 네, 1,360원, 1,380원 레드라인으로 또 들어가면 골치 아파지거든요. 아. 이 언저리에서 놀다가 다시 하락을 하는 그림이 가장 좋아하는 이제 환율의 그림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연준이 긴축 속도를 늦춘다. 네. 근데 이것도 VS예요. 그렇죠. 한켠에서는- 금리 목표도 하향하느냐, 네. 속도 조절만 하느냐. 네, 예, 그것도 있고 속도 조절을 한다라고 해서 최종 금리가 이거를 소위 말하는 낮춘다는 보장은 없는 없죠. 거다. 없죠. 네.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속도도 늦추지만 끝.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끝을 네, 끝을 우리가 낮춰주길 높을 바라겠죠. 때는 5.75, 5.5, 5.25였는데 지금 예. 시장은 아예 5자를 좀 안 보고 싶어 하거든요. 음. 그러나 그거는 모르는 거죠. 연준은 조금씩이라도 올리면 4에서 5%를 가게 되니까. 그래서 예. 조심하라는 의견도 상존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게 이 1360에서 1380으로 확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달러 약세에 대해서 기술적으로도요. 그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프리데스크에서 몇 달째 추적하고 있는 네. 이슈입니다. 뭐 길게 보면 6월 말부터, 짧게 보면 9월 말부터 국내 주식을 왜 이렇게 외국인이 사냐? 우리가 계속 그 계속해서 누구냐? 누구냐? 예. 정체가 뭐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네. 답이 이제 뭐 보이나요? 정 선배께서 얘기하셨던 그거를 쭉 이렇게 네. 다시 되짚어 보면 결과적으로는 네. 한 차익 자신하고 들어왔던 예. 스마트머니 예. 결과적으로는 맞는 거 아닙니까? 환율이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현재까지는 적어도 그 치고 빠지는 네. 그러니까 1번 검은 머리 외국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거는 뭐 유튜브에도 많이 제기하는데 검은 머리 외국인이 6조 7조 못 사요. 예, 얘네들은 사봤자 1조 5천억, 2조 어디서 땡겨와도 3조 미치지. 그러니까 검은 머리 외국인은 아니었고요. 투기 세력이냐? 투기 세력이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몇 개 확인된 것들을 보면 텍사스 연금 펀드라든가 노르웨이 국부 펀드라든가 굉장히 양질의 자금이고요. 하고 이들이 중국에서 빠져나온 차이나론 자금이라는 얘기도 있고 또 한국 뭐 특수를 들어왔던 자금도 있고 그러니까 현재까지 밝혀졌던 모습들은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 머니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고요. 네. 이들이 들어왔던 밴드가 거의 1,400원대에서 들어왔는데 지금 벌써 1,350원대까지 40원대까지 떨어졌잖아요. 한때는 네. 1,300까지도 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왔던 외국인 자금 오늘은 상당히 좀 팔았습니다만 네. 그 성분과 이 친구들이 투기 세력이야 그거에 대한 가능성은 꽤 많이 현재까지는 낮아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계속해서 밀어붙여야죠 우리는 달러 약세를. 네. 더 제 떨어져야죠. 생각은 1280도 깨져서 딱 1250까지만 오면 이 게임은 끝났다고 보거든요. 네.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는 105도 깨요. 105도 갔었어요 지금. 맞아요. 네, 104까지만 딱 와주면 실은 우리는 뭐 회식을 한번 해야죠. 좋은 게 네. 뭡니까 그렇게 되면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죠. 그럼 뭐가 좋은데요? 그러니까 왜 달러 약세 말하는 거야? 네. 왜 그래?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유동성의 힘이라는 게 네. 있잖아요. 예. 하고 우리가 뭐 코로나19 이후에 주가를 띄웠던 것도 유동성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그 유동성을 다시 잰다는 게 딜레마인데 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죄고 양적 긴축을 하려고 했다가 멈칫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하고 못 걷어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는 달러가 그대로 있어요. 네. 유로화도 2008년부터 풀었던 돈도 그대로 있어요. 엔화도 네. 그대로 네.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얘를 들어오는 어느 정도 걷어들이다가 멈췄잖아요. 그러면 이 달러 약세가 되면 내가 왜 들어가? 내가 왜 호주머니에 있어? 그렇죠. 다시 나갑니다. 네. 그러면 이게 경기가 나빠지던 뭐 기업 실적이 나쁘던 또 시중에 돈이 하나의 드는 거죠. 예, 유동성 장세가 그렇죠. 이 판국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좋은 거는 절대 아니지만 네. 우리가 주식이 망가졌기 때문에 네.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이 달러 약세로 다시 달러가 주머니에 안 있고 들어와주면, 튀어나와 네, 버리고 네, 특히 그런 미국이 안 있죠. 이제는 돌죠. 신흥국으로 와야 되고 신흥국 중에서 중국인데 중국이 저러고 있으면 코리아 뭐 이런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달러 약세를 외치고 있다라는 점을 네. 또 한번 말씀을 해드립니다. 네. 네. 한편 이 와중에 증권사들은 그 코스피 전망치를 왜 상향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상향 조정이라기보다 일단 2,600까지는 갈 거다라는 맞아요. 그러니까 상향 조정은 한 건데 지금이 2,400대니까 예. 2,600을 불렀다는 거는 높였지만 세게는 또 못 세게는 높이는 못 못 높여. 높여요. 아. 예, 못 높였다라는 점. 근데 참고로 올해 연초에 증권사들이 올해 전망을 네. 어떻게 했느냐라고 보면 하단이 2,600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 전망 다 틀렸고 내년 전망에 내년 전망 상단을 2,600으로 네. 뒀기 때문에 올렸다고 상향 보기가 조정이라고 좀 볼 수는 그렇군요. 없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요 판국에서는 조금 더 올라갈 조금 더 거다. 숨통이 올라갈 거다라고 바라봤지만은 2,600인 것이고 시간이 많지 않은데 네. 예.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왜 2,550, 2,600 라인이 중요하냐. 베어마켓 네. 약세장에서 베어마켓 랠리가 15% 이상은 나온다. 그렇죠. 그런데 20% 이상 나왔다면 추세가 바뀐 것이다. 추세가 바뀌고 네. 의심해봐야 된다. 네. 네네. 첫 번째 말씀드렸을 때가 8월, 9월. 네. 그때 2,200이었죠. 예, 2,230에서 17%까지 오르다가 네. 박살이 맞아요. 났죠.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2,200이었던 게 2,130까지 아. 떨어지면서 역시 베어마켓. 예, 베어마켓인데 2,130에서 지금 다시 올랐죠. 네. 지금까지 오른 건 베어마켓 랠리예요. 네. 뭐 15%, 12%.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저 2,550 라인을 가면 여기가 딱 20%죠. 20%입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서. 상승장으로 예, 바뀔 수 있는 2,550을 거죠. 네.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밑에서 노는 거는 그야말로 베어마켓 보시고. 랠리입니다. 네. 오르락내락인데 만에 하나 2,550이 상향 돌파돼서 그 이상으로 간다. 하고 원달러 환율이 1,200대로 온다. 뭐 달러 인덱스가 104, 103으로 온다. 그러면 앞서 말했던 달러 약세에 따른 뭐 상승. 단기 유동성 네. 판 여기에 대해서도 꼭 대비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저희가 일주일마다 오니까 말씀을 이제 계속 드리죠. 네, 네. 왜? 이게 계속 말씀드린 지금은 레드라인이에요. 네. 또 이러다가 1360 구간으로 또 들어가면 아하. 예, 베어마켓 랠리였던 또 거죠. 움직이다 위로 약세장이 가고 있었죠. 그런 네.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지금 코스피와 미국 노는 그 단위도 전형적으로 약세 속에서 올라가는 부분이다. 네. 그러나 언제든 달러 약세가 더 강하게 나온다면 그 시나리오도 올라갈 수 있다는 우리가 거죠. 네. 대비를 하자 이겁니다. 아주 짧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요즘에 아주 뭐 투자자들이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네. 금융투자소득세. 네. 당장 그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지금 안 된다 목소리가 굉장히 높죠. 네, 그렇습니다. 금투세는 아마 다음 주에 또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아직 네. 그 네, 네. 민주당이 개념 정리만 해주세요. 네. 1분. 네. 우리나라는 거래세는 내지만 주식으로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 100억을 벌어들였다. 내가 1,000만 원으로 세금을 안 냅니다. 차익에 대해서 내는 사람이 있죠. 뭐 종목당 뭐 10억 아니면 대기업 오너들, 네. 대기업 주주들, 그러니까 특수인들을 빼고서는 세금을 안 내는 양도세는 없는데 네. 내년 1월부터는 이제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면 세금을 네. 20% 지방세 합쳐서 22%를 내야 되고 3억 이상을 냈다. 그러면 25%. 그러면 2.5% 더하면 27.5%를 내야 되는 구조. 네. 그러면서 거래세는 이제 낮추는 줄어주는. 양도세를 주식을 통한 양도세를 받겠다는 게 금투세의 핵심인데 예. 이제 이것을 놓고 찬반이 붙어 있는 그렇죠. 거고요. 아, 그럼 누가 투자하냐? 이런 게 반대 논리군요. 네, 그런 논리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2년간 유예하자. 민주당은 바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된다라는 쪽인데 이게 마지막 그 마지노선이 12월 2일이더라고요. 12월 2일 3일 그때 본회의 때 이거를 해야 예, 네. 2년 유예안이 발의돼서 통과되지 못하면 이제 그때 1월 시행돼야 1일부터 되는. 투자하는 것들에 네. 대해서는 5천만 원 이상은 이제 세금을 22%를 내야 된다는 거고요. 그 찬반이란 이런 것들을 또 그게 뭐 손익통산이라고 해서 하루 1년은 손해 보고 1년은 수익 보고 뭐 그 통산하는 그런 내용들은 예, 예. 다음 다음 주에. 시간에 예, 예. 하고 또 이게 12월 바뀔 수도 2일이니까 있으니까요. 아직 뉴스가. 시간이 조금 다음 있긴 주에 하네요. 금투세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어떤 얘기가 맞아요. 오가는지 예, 예. 보고 하고. 예.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한번 금투세는 저희가 정리를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초 후에 오겠습니다. 자, 오늘은 퀴즈 빠르게 할까요? 보겠습니다. 네, 톱도 뭐 우리 머니톡에서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살만. 빈살만 왕세자 윤 대통령이 만났는데요. 지금 제2의 중동 붐이 올 것인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뉴스데스크에서도요. 빈살만은 누구인가, 네옴시티는 어떤 사업인가, 그리고 이재용, 최태원, 정의선, 김동관 이런 분들을 오늘 빈살만 왕세자가 다 만났는데 어떤 성과 얻게 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자, 아주 이례적인 영상이 공개가 돼서 오늘 하루 종일 화제가 됐습니다. 뭐죠? G20 정상회의에서 언론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주석과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아주 날카로운 설전을 벌였습니다. 예. 시 주석이 먼저 트리도 총리에게 우리가 나눈 대화가 모두 유출됐다. 왜 이런 거냐 하면서 정색하면서 좀 약간 뭐 웃고는 있었습니다만 그러면서 불만을 토로하면서 설전이 시작됐는데 트리도 총리도 캐나다는 자유롭고 공개적이면 솔직한 대화를 지지한다 이러면서 받아치면서 둘이 아주 뭐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고요. 굳은 표정으로 등을 돌렸습니다. 아이고. 뉴스데스크에서 이 장면을 보여드리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외교 무대에서 그 이유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자, 역시 월드컵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니. 한국 대표팀이 소니 효과를 아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마스크 멋있던데요. 네, 손 선수가 ESPN이 오늘 발표한 카타르 월드컵 최고의 선수 50명 중에 13위에 오르기도 했거든요. 내부적으로는요. 손 선수 어제 뭐라 그러냐면 뛰는데 전혀 지장 없다. 1%보다 낮은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그것만 보고 달려가겠다. 전력 질주에 문제 없다. 캡틴의 이 발언이 대표팀 분위기를 확 끌어올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외적으로는요. 해외 언론들까지 대한민국 대표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이 복병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조별리그 3경기 모두 한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이라고 하는데
체감 온도가 40도에 육박하거든요. 여기가 한낮엔. 40도? 근데 경기장은 24도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아, 얼마나 다행이네요. 첨단 경기장인지 오늘 경기장 안팎과 그라운드 모두 관객석까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방 시작할 시간인데요. 심장 충격기. 충격기. 네. 아. 12구 참사로 인해서 늘려야죠. 그 심장 예. 자동 심장 충격기를 늘려야 된다는 뭐 청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서울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사람 예산. 살리자는데 왜 난색을 표하는 걸까요? 뉴스데스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본방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저는 내일 엄 저는 아나운서는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화요일에 결방이니까 수요일에 오겠습니다. 아, 그렇네요. 네. 다음 주 수요일에 뵙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